한국실기 233번입니다. 신진 시인의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 읽겠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유명 정치인 서너 분 만났다. 생장 환경, 정치 노선 각기 다른 분들이었다. 공통점이 있다면 세 분 모두 심성 아주 착하여 모든 일을 사랑하고 개개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점. 그들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만나기 전엔 몰랐어. 이다지 착한 분이신 줄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른 정치, 바른 착한 정치란 구경조차 어렵다 하니 어찌 된 일일까? 정치인들은 대체 누구 말을 들어서 매일같이 제정신 잃고 밥그릇 싸움질이나 한단 말일까? 그 외에 높은 분들도 만났다. 검경, 언론, 행정에 온종일 미소 달고 다니시는 분, 까닭 없이 삐쳐 계신 분,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신 분. 제각각 모습은 달라도 소신은 하나. 법률 규정 지침 공정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 그런데 세상에는 법률 지침 공정 때문에 안 될 일이 되고 되어야 할 일이 안 되는 일 많고 많으니 이 어찌된 일일까? 법이고 정이고 그때그때 붙였다 뗐다 하는 애완견 귀싸대기 리본쯤이나 되는가 보다.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 교양 없이 의리 없이 박치기 일삼는 아웃사이더. 법률 규정 지침 관례 쓰레기통 처박히는 불량관리, 엄정보도 정의사회 액자 집어던지고 재채기 구역질 일삼는 열외 언론인, 고상한 예술문화 걷어차버리고 속셈 까고 돌아다니는 주정뱅이 게릴라, 정치, 경제, 행정이고 언론이고 나발이고 눈치 없이 손나발 갖다 대고 소리 지르는 언제 튈지 어디로 튈지 규정도 지침도 맛깝지 못한 인간, 제대로 구르는 더럽고 나쁜 인간이 나는 좋다. 사이펀 2025년 여름호에 실렸습니다. 특집 부산의 시인을 만나다 거기서 신진 시인 네, 거기서 그 특집에 두 분이 실렸는데 김신진 시인이 있었습니다. 1974년도 경력으로서 말씀드리면 1974년도 이원섭, 김남조 시인에 의해 신문학을 추천을 완료했고요. 원로시죠. 동아대학교 국문학과 문화정신과 교수로 퇴임하시고 현재 명예교수이십니다. 어, 여러 동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주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상도 수상을 많이 하셨고 시집도 목적 있는 풍경, 장난감 마을의 연가, 멀리뛰기, 강, 녹색, 엽서, 귀가, 미련, 석기시대, 못 꺾는 슬픔을 지닐 때 등의 시집이 있고 시선집도 두 개나 있고 창작 동화도 있으며 동화집, 그다음에 에스키촌 에세이도 있고 물론 교수를 하셨으니까 저서도 우리 시의 상징성 연구, 한국 현대시 읽기, 창작 문학론 강의, 한국시의 이론, 차이나는 시, 차유의 시론 등이 있습니다. 차유란 말 좀 신기하죠? 이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중요한 신진 시인의 시를 읽을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좌담회를 했는데요. 신진 시인의 말씀을 좀 여기서 읽어보면 이 시하고 직접 관련되는 얘기도 있어서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감히 시인으로서 다다른 인생 철학이 있다면 한마디로 이미 언급한 공동주체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주체. 이 공동주체란 말은 그러니까 주체란 말은 근대적인 주체. 자, 주체는 어, 독립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이 특징이었는데
이 근대 자아와 주체,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자아, 근대적인 자아죠. 을 가진 자아와 가진 근대 자아와 다른, 그지? 분명히 다르죠. 공동 주체란 말 자체가 이 근대 자아하고 다른 개념인 것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지? 혼자서 독립 주체라는 건 혼자라는 거죠. 혼자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근대 자아라면 공동 주체는 그런 자아가 그러니까 근대 자아 개념이 개념을 음, 뭐라 그럴까 반대하는, 그지?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음, 공동 주체 실현, 공동 주체를 하는 것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신진 시인이 갖고 있는 인생 철학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공동 주체란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럼 공동 주체가 뭔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하긴 하는데 그 자아 실현이라는 것이 내가 하려는 자아 실현은 나라는 자기가 없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면 너와 나와 상황이 있고 그를 만나면 그와 나의 상황이 연동하는 공동주체의 개방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탈근대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현실과 이상, 개체와 공동체 간의 연대적인 접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진정성을 획득하는 가치 영역이고, 그다음에 시 양식을 넘어 이 모든 인간 문화의 책임 윤리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온갖 꽃이 만발한 야생 꽃동네 한떨기 꽃과도 같은 공동 주체 속에서의 삶입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떨기 야생화 속에서 자격이 필요한 토양과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다르게 인식과 판단과 표현 능력이 고도로 발달한 존재이고 그 고도의 능력에 의해 탐욕에 쩔고 어두운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근대적인 탐욕이기도 하지만 불교적인 의식이 들어있죠. 음, 나를 벗어나는 것, 아까 위에 나라는 자기가 없는 삶. 이게 바로 무아의 삶이죠. 근데 그 무아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탐욕, 그지? 음, 탐욕을 벗어나는 삶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 그 불, 근대 자아의식을 벗어나는 탈근대적인 어, 세계관을 목표로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근데 특히 선불교적인 동양 사상으로 하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나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그 고도의 지혜는 끊임없이 공동 주체에서 민족의 삶을 지향하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으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런 탈근대적인 공동 주체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도 동양의 선불교 사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 이것을 나는 시보다 소중한 삶, 시같이 순수하고 양심적인 삶, 시삶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내가 지금 그동안 쭉 해온 얘기랑 거의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다시 쓰면 시가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시보다 소중한 삶, 그럼 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근대시, 그러니까 근대시, 시 장르, 그러니까 문학에 국한되어 있는 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근대시 등 문학에 국한된 활동이 아니라 어? 시가 뭐예요? 어, 어, 삶의 영역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의 표현일 것 같아요. 어, 지금 요 하는 얘기가 그지? 그러니까 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보다 소중한 삶 그래서 삶은 소중하고 시는 안 소중해
그렇게 시를 부정하는 말이 아닌 게 시삶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시삶. 그러니까 이 신념의 표현이고 이거 이는 필자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산문적 상상력, 근대의 근대자의 산문적 상상력을 포함하지만 추월하는 응? 근대 사의 사 어, 하는 위한 시적 상상력의 힘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 같아.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다른 용어로 써서 말했을 뿐이지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이거는 가족하는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선불교의 선불교 등 동서양 신비주의 영성사상 상상의 장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신진 씨께서는 저걸 안 했는데 그 서양 영성사상 얘기 안 했지만 나는 그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것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거의 같은 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시단의 원로여 든든한 어른의 한 부분으로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뭐 거의 그 원로이십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시집 또한 그간 선생님이 즐겨 표현하시는 직설어법이 여러 나와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념의 반기를 드는 시.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으려는 거죠. 개 같은 시 등도 보이는데 이런 반어를 통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대답을 합니다. 세월만 보낸 듯 합니다만 선배로 우대해 주시 감사합니다. 지적하다시피 이 두 표는 오늘의 근대 기계적 기능주의와 맹목적 산업주의에 대한 경고이고 양심 상실, 신뢰 상실의 쇠퇴에 대한 풍자이고 이번 시집을 담고 있는 정신적 골격의 일단이 드러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이고 진정 어린 태도가 오히려 따돌림 당하거나 폐습으로 취급받는 현실 고발의 시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 교치 두 편이 공통적으로 옹호하는 바는 본능적 솔직함,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본능적 솔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함을 잃은 세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상실하고 공유할 진실도 아름다움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본연의 인간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자연재해와 인간의 맹수들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고 오늘의 오늘의 문명을 이룰 수 있겠다는 본래적 인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요거 신뢰를 바탕하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자연재해와 맹수들의 공격을 극복할 수 있고 오늘의 문명을 이룰 수 있다는 본래적 인간에 대한 믿음.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근대 근대 담론의 난경 사태 어떻게 할까 모르는 거죠. 망해버렸다는 생각이죠. 난경 상황에서 디스토피아 어, 이 문화가 팽배한 상황이 팽배한데 필자도 그렇고 이 신지인 시인도 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굴에서부터 인류가 1만 년 전, 2만 년 전, 얼마인지 잘 모르죠. 몇 년 전, 동굴에서 문화가 발전하여 지금 이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회고해 볼 때
지금 직면한 난제들도 어떤 식으로든 음, 극복하리라 믿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자도 그래요. 똑같이 극복하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극복하려면 이런 이런 희망, 음, 미래에 대한 미래에 관한 희망을 어, 구체화하는 첫 번째 단계라면 그건 바로 지금 시대의 의 상황을 솔직하게. 어? 그래서 아까 솔직하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본능적 솔직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감춤도 없이 솔직하게 어, 분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읽어내는 내는 작업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문제고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든가 그걸 보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지?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필자가 근대에서 할근대로 혁명적으로 변하는 시대 전환의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응? 라고 이라고 규정한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걸 내면은 뭐가 문제인지 그지 그 전에 시대는 지금 어떻게 문제였는지 그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시가 좀 약간 과격한 듯하지만 그지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신진 시인의 예,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 어? 이 시는 어? 얼핏 과격해 보이는 어조를 띄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본능적인 그러니까 솔직한 그것도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어, 본능적으로 솔직한 마음가짐으로 쓰인 것을 쓰였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어법에 관한 얘기를 해요. 진행자께서는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 개 같은 시가 직설적이면서 반어적이라고. 직설적인 거는 A는 A다, B는 B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설적은 A는 A다, A고 B는 B다. 어? 이게 직설적이죠. 라고 말하는 게 직설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A는 A고 B는 B다. 라고 말하는 게 직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반어법은 반어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견 모순된 맥락으로 질문했다고 모순된 맥락으로 말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어적은 뭐냐면 A인데 B라고 B라고 말하고 B인데 A라고 말하죠. 그게 반어적이죠. 그지? 어? 그러니까 미운데 이쁘다고 말하고 이쁜데 미운다고 말하는 거죠. 그지? 이게 반어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직설적이면서 반어적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어, 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저간의 실론상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는 말은 뭐냐면 그 근대적인 사고방식, 어? 기존의 근대적인 담론에 바탕을 두는 그러면 당연히 이 지금 얘기하는 이 근대가 종말이다. 근대가 난경에 빠졌다. 그지? 그거는 그지? 그러니까 근대가 근대 세계가 어, 난경에 빠졌다고 솔직하고 하게 본능적으로 솔직하게 본능적으로 솔직하게 보고하는 보도하는 신진 시인의 시에 대해 음, 근대적인 사고가 세계로 보면 음? 어, 뭐라고 말하냐면 직설적이다. 직설적으로 반어법적이다. 여기라고 어, 평가할 수도 있을 거죠. 그지? 그지? 그 세계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기존의 근대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게 지금 진짜 그런 얘기인지, 그지? 정치가들도 이상하고 막 다 웃기는 사람들이다. 나쁜 인간이 좋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이 나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A고 B는 B다라고 말하는 게 직설적이고 솔직한 건데, 그지?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쁘다. 그지?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어, 직설적이라면 음, 이제 근대적인 좋은 게 나빠졌고 나쁜 게 되었고 어, 어, 근대적으로는 나쁘다고 근대적으로 나쁜 게 좋은 게 되어버린 8근대 시대의 현실 변화를 어, 그 솔직하게 보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에 따라서 두 개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법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법을 은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은유는 은유와 함께 또 하나의 비유라고 근본 비유를 이루는 또 하나의 비유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그거는 뒤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하니까 그냥 읽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왜 비유냐? 나쁜 인간이 좋다. 개 같은 시라는 제목 자체가 매제로서 주지 원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비유라는 말은 비유, 아날로지 비유는 음, 예를 들면 어, 아름다움이라는 원관념을 장미 같다. 그지? 직유법이죠. 직유법. 같다. 장미는 뭐예요? 매제죠. 매제. 그러니까 매체죠. 장미를 매제로 직유법을 사용하여 비유 중에 하나죠. 비유법 중에 하나인 직유법을 사용하여 같다라고 그지? 응? 그게 비유죠, 비유. 이 비유 방법이 그래서 매제하고 주주의 관념은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든 삶이든 시든 진실을 감추고 시든 진실을 감추고 자신을 감추어야 성공하는 비현실적인 현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이 돼버린 거예요. 왜 비현실적이 됐냐면 근대라는 시대가 내가 저는 작동하지 않는 근대 시대이니까 비현실적이 된 거죠. 근대적으로 보면 비현실적이 된 거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반성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지와 매체 간의 유사성 이게 보통 말하는 은유가 이렇게 해요. 그지? 은유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유사하죠.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장미하고 그지? 장미와 아름다움처럼 음, 유사성 비슷함 예? 비슷한 근거를 둔 비유 은유죠. 등의 근대적인 비유법이었던 음, 비유법에서 사용되던 이게 보통 비유법에 사용됐는데 자기는 지금 세상이 바뀐 장미가 아름답다. 이거 장미만 이거 뻔하죠. 장미만 안 아름답죠. 요새 쓰레기도 아름답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새 미술 작품이 쓰레기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차이성이 중심이 되는 비유. 다른 게 차이가 서로 다른 차이가 중심이 되는 비유라고 말해서 차유, 차이의 비유, 차이를 가진 비유 그런 뜻이죠. 차이를 포함한 비유. 그래서 차유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좀 굉장히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유라는 게 메타포라는 게 어, 유사성 중심의 근본 비유라면 차유는 제시의 중심 표현법이기도 하고 이게 아까 책도 있었죠. 책도 있었고 논문도 있다는 거죠. 실천신론이라는 책에 나오고요.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걸 책으로까지 만들어야 되냐면 이거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이거 엄청난 긴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신진시의 사상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나도 뭐 안 읽었으니까 아니 이거 다 읽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시만 보고 읽고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내 생각을 그냥 풀어보면 자크 데리다의 구명론, 옛 이름, 이론,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냐면, 을 사용하자면, 그러니까, 어, 근대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탈근대 시대가 이미 예, 오래 와 있는 현재의 이 상황이라서, 음? 새로운 현상, 새롭게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응? 탈근대적인 용어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않기에 기존의 근대적인 용어를 대신 어, 사용하는 경우가 를 말하는데 말하니 이거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비유를 시 같은 거는 시에서는 비유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 비유법을 사용하는 게 많죠. 많이 복잡한 거니까. 근데 비유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름다움이란 원관념을 그지? 매제로 그지? 장미라는 것을 어, 매제로 사용하는 기존의 근대적인 은유, 은유라는 메타포, 빨리 영어로 쓰는 거예요. 메타포인 근대적인 비유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 상황.
음, 그러니까 모더니즘, 어, 상징주의에서부터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예술사상이 등장하였듯, 그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비슷함, 유사함, 비슷함을 응? 유사함을 기준으로 비유법을 사용하였던 응? 근대적인 방식, 응, 수사법에서 어, 벗어나, 그지? 차이, 그지? 다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대적인 예술의 이 확장되죠. 그러니까 폐기물을 가지고 물로 어, 미술 작품을 만드는 등 그것도 한 사례. 요새 이렇게 너무 흔해졌죠. 그러니까 비유법이 왕창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 뒤에 설명이 하나 더 있어서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현실과 인간을 비틀면서 풍자한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면 어, 예를 들면 지금 위에 있는 시를 보면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라는 이게 시 제목이기도 하지만 주제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한데 라는 말 자체가 어? 좋은 인간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풍자적으로 어? 현실 풍자적으로 반성하라고 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즉 근대 세계관을 어, 인정하기는 하는데 어, 불만족 아주 불만족스럽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의 변화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삐뚤어진 현실을 삐뚤어진 그대로 포착하고 직시하고자 했는데, 그지? 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손진 시인이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라는 신진 시인의 선언은 말 그대로 솔직하게 음, 보이는 그대로 어, 그지? 직시해서 포착한 것을 말한 것. 즉, 윤리라는 것. 즉, 근대 시대에 충성하는 음, 지식인을 비롯한 지배 계급의 행태 자체가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즉, 근대 시대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 그치? 더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응?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이거를 마카로니 메스턴
클린트 이스트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 우드가 주연이었던 마카로니 웨스턴 영화의 매력이라고 여기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나쁜 사람 음, 아니 적어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바로 이런 세계관이 예? 호응을 받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진 시인의 시색에도 어, 크게 호응을 음, 받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게 뭐야? 로 오해를 받죠. 지금 여기서도 오해를 받잖아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튼다고 느껴질 뿐이다. 무슨 소리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비슷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근대적인 그지? 근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신진 시인의 솔직한 묘사가 현실, 현실의 솔직한 묘사가 어, 어, 사실적이라기보다 어? 왜냐하면 이건 현실 세계는 어떤 거냐면 어, 근대가 끝나고 그 효력을 잃어버린 어, 근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그게 근대가 끝났던 소리는 뭐냐면 근대 시대의 지배 세력이 아주 무기력해지고 부패해버리고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건 아닐지라도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그 효력을 여부 이 사실적이라기보다 그렇게 한다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근대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 풍자적이다. 어? 현실에 대한 근대 사회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 바탕을 둔 음, 두고 둔 뒤틀린 세계관이다. 뒤틀린 사고방식의 표현이라고 여길 수도 일단 그걸 아는 거죠, 아예. 그걸 아는 거예요, 신진 시인은. 그래서 이런 현상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현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현상을 드러낸 건데 뭐로 봐요? 풍자나 비판이 될 만큼 그냥 현상을 드러냈는데 풍자나 비판이 보고 있다는 거야. 그 세상은 어떻다고? 생태적으로 왜곡되고 부조리하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는 거죠. 도대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용면을 설명을 하자면 인간의 본래적 연대성을 해치는 위계적 권위와 모순. 그게 뭐냐면 근대사회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근대사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진화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헛된 권위를 발휘하여 하는 모순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게 이제 그래서 자기네들은 제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말하자면 숭배하고 있는 신념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사회 자체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사회 생태 문제 이게 사회 생태 문제라는 거예요. 근대사 내가 근대에서 살건 대로 근대에서 살건 대로 혁명적 시대 전환이라는 응? 혁명적인 시대 전환 응? 응?
이라는 이게 사회 생태거든요. 근데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이라는 사회 생태 문제, 그 사회 생태, 사회가 어떻게 생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에콜로지가 어떻게 됐냐 그럴 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화된 거라. 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시집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위에서 읽었던 그런 시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개인적인 사회적 혁명을 해야 되는데 아예 거부하거나 포기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항적 삶에 불과 안 되니까 안일해지고 편의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동의가 되는 게 근대 사회 속에 살면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예? 눈 밝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려운 음, 처지를 설명하는 거. 지금 근대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세상을 봤는데, 그지? 왜 이렇게 되냐면 눈발군이 뭐냐면 눈발군 새로운 팔근대 시대의 음, 감각과 생각과 세계관을 음, 이미 알게 된 조금이나마 정확하게 잘 몰라도 조금이나마 특히 시인들은 그렇죠. 특히 시인들 또는 시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한시도 혁명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적 운명. 왜냐하면 지금 혁명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 뻔하단 말이죠. 그게 이번 시집 특히 장시 혁명 본색의 어, 의미적 의미라면 의미겠습니다. 의이겠습니다. 의, 그죠? 혁명 본색은 못 읽었습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아직 못 읽었습니다. 시집은 아직 안 읽었습니다. 요것만 읽었습니다. 형태적 측면에서 덧붙일 말씀은 아까 비틀리면서 충자하는 언어 현상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뭐냐면 차유라는 거죠. 응? 응. 그러니까 근대 사회를 인정하고 세계관을 좀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대적인 음, 유사성에 바탕을 둔 운유라는 비유법조차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탈근대적인 세계관을 묘사하려는 차이지. 새로운 시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적 상상력으로 다른 차유가 이번 시집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음,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사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한번 좀 전에 읽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 선생님이 비틀면서 하는이란 말에 대해서 계속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을 한다면 뭐가 있냐면 긴장도가 큰 비유. 그러니까 유사성이 같은 게 아니라 유사성을 벗어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사성을 벗어나는 긴장도가 큰 비유라는 건 유사성을 벗어나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T.S. 엘리엇이 뭐지? 형이 상학파 설명하면서 사용한 동원한 비유법. 자기 시에도 자기 시에도 많이 사용하고 하게 된 형이상학파라는 파를 T.S. eliot이 부활시켰죠. 그게 기상이라는 거. 기상이라는 말은 뭐
컨시트, 메타피지컬 컨시트 여기서 생략됐는데 사실은 메타피지컬 컨시트거든요. 메타피지컬이 요거예요. 형이상학파예요. 그래서 피지컬 컨시트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게 생략돼서 컨시트라고만 쓰거든요. 음. 근데 이게 뭐냐면 아주 서로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연결될 리가 없을 것 같은 음, 두 관념의 결합을 시도하는. 요새 우리나라 요새 한국 현대시에는 되게 많죠. 그거 왜 연결되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애인의 눈은 자 기차야 이렇게 말하면 기차? 그거 뭐가 그죠? 그게 진짜 놀래죠.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애인의 눈은 뭐 내 애는 장미야라는 음, 은유가 아니라 내 애인은 뭐라고 쓸까? 기차야라는 등 기차가 뭐야? 그지? 너무 안 맞잖아요. 애인하고 기차하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엘리어트가 많이 썼죠. 그런 기상 그래서 기상이란 말을 쓴 거고 아이러니도 뭐 그 뻔하죠. 아이러니가 뭐야? 왜 그거야? 하고 반대되는 말은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지? 그거를 차유의 개념과 성격으로 공유한 거죠. 그거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공유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 정도로 보았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런 모더니즘 의 비법조차 부족한. 네, 왜 부족하냐면 탈근대 시대가 탈근대가 세계관이 근대 세계관과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개선이나 개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혁명적으로 다르니까. 응? 그래서 그런 모델 세계관에도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게 요새란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엘리ot조차 낡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게 요새 그 정도로 탈근대 시대가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유란 말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있는 줄 안다. 그렇지만 차유는 뭐냐? 차이성, 모순성, 부정성. 그지? 비틀린 듯한 인식과 어법의 수적 언술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 차유란 말을 일부러 썼다는 거예요. 네, 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반이 필요했어요. 신진 시인의 시를 읽을 때는.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 그래서 나쁜 인간이 좋다. 이 말이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난 선언이죠. 살아온 동안 유명한 정치인 서너 분 만났다. 생장 환경, 태어나서 자란 환경, 정치 노선 각기 다른 분이었다. 여당과 야당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굉장히 극심하게 싸우잖아요. 공통점이 있다면 세 분 모두 심성 아주 착하여 심성이 아주 착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하고 개개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만나기 전엔 몰랐어. 이다시 착하신 분인 줄. 그지? 정치가들이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유세를 하고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알고 봤더니 언론에서 보더니 언론에서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도 언론에서는 온갖 얘기가 많았죠. 근데 정작 만나봤더니 괜찮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른 정치, 착한 정치랑 구경조차 어렵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정치는 대체 누구 말을 들어서 매일같이 제정신 잃고 밥그릇 싸움질을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솔직한, 그지? 묘사, 사실적인, 아주, 아주 사실적인, 정말로, 정말로, 아주 사실적인, 신문 기사보다 더, 보통 신문 보도는, 보다 더한, 언론을 못 믿죠. 그래서 신문보다 더하죠. 정말로 아주 사실적인 솔직한 묘사인데, 그지? 이 말을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응? 아주 착한 사람들인데 응?
정치라는 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하는 거죠. 정당, 그치? 정치 노선, 정당 등 정치 노선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활동하게 되자마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아주 실망스럽게 된 너무 사실이죠. 뭐 틀린 말 아니잖아.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가 문제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그러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응? 그 외에 높은 분들도 만났다. 그러니까 그것만 만난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 언론, 행정, 오래 살면서 많이 만나신 거죠. 그랬더니 온종일 미소 달게 다니시는 분, 까닭없이 삐쳐있는 분, 바쁜 와중에도 친절한 분.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르죠. 그 제각각 모습은 달라도 소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소신? 법률 규정 지침 공정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공정한 사람이고 법을 잘 지키고 공정한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얼핏 음, 법을 잘 지키고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듯하다. 앞에서 1년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100% 믿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렇게 듯하다라고 내가 해석을 한 거예요. 진짜 딱 그런 사람이 어, 동화적으로 말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뒤에가 났어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또 그런데. 세상에는 법률 지침 공정 때문에, 그러니까 법 때문에 안 될 일이 되고 되어야 할 일이 안 되는 일이 많고 많으니 어찌된 일일까? 무슨 소리냐면 법 때문에 거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고 정의라는 것이 그때그때 붙였다 떼었다는 애완견 귀싸대기를 이번쯤이나 되는 거죠. 귀싸대기는 뭐냐면 귀싸대기라는 단어는 귀와 뺨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낮잡아 이러는 말이에요. 낮잡아. 그러니까 어, 거의 요에 가까운 거죠. 비웃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 귀싸대기에 달려있는 리본.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뭐예요? 거의 때리고 싶다는 거죠. 응? 간접적으로 거의 때리고,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응, 있다. 그치? 이것도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 앞에 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철학적이에요. 내가 많이 말한 게 있는데, 다크 데리다의 이 정치에 관한 문제 중에서 법에 관한 문제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문장이. There is police and police. 시에서도 이런 말 한번, 이 시를 이걸 가지고 시를 쓴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과 경찰이 있다. 그 문장은 뭘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시, 이거 너무 내가 그 시를 한 번 인용한 적이 있어 더 이상 안 할 텐데, 교통법규 위반, 이 개인적인 사례에서 경찰이 음, 법 집행을 위한 법 조항이 있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그걸 적용할 때, 그지? 어떻게 해요? 그걸 적용할 때 안 될 일이 되고 되어야 할 일이 안 될 일이 되고 되어야 할 일이 안 되는 일이 많고 많은. 많고 많은이 아니라 뭐야? 많고 많은. 많고 많은이 아니라 기본 상황인 뜻하기 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속도 위반의 경우 임산부가
하고 있다면 어? 법에 따라 어, 벌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에스코트해서 자발적으로 속도 위반을 해야 하는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법조항이 있긴 하지만 경찰이 그 순간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유전, 무죄, 어, 무전, 유죄, 그죠? 돈 있으면 죄가 없고 없으면 죄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 힘이 어느 정도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이란 말, 그죠? 그래서 애한경 지사에게 때리고 싶다는 거야. 누굴 때리는 거야? 여기서 신진 시인이 때리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말하지만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근대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음, 음?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음, 음?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끝나면 한탄인데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여기까지라면 음? 이생망이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의 디스토피아 어? 음, 묘사일 뿐이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진 시인은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근 영화계가 할리우드를 비롯한 영화 산업이 침체인 게 바로 이런 디스토피아를 넘어서서 밝은데 세계관을 어, 어떻게 창조해 나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망해서까지는 되는데, 그지? 세상 망해서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진 시인은 그런데 신진 시인은 아까 우리가 산문에서 봤듯이 그 대담에서 대답에서 이것들 응? 동굴에서부터 진화해온 인류의 힘을 가능성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진 시인의 시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가 있어요. 그래서 뒤를 읽어야 돼요. 읽어보면 뭐라 했냐? 나는 나쁜 인간이었다. 이 제목이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거죠. 응? 뭐 나쁜 인간? 왜?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독자한테 이 문장을 사실로 솔직한 그 진술로 탈근대 세계관의 노래를 이들 아니면 풍자나 뒤틀린 사고로 근대 세계관을 조수할 것인지 선택을 여기하고 제목도 그렇지만 제목 맞이 이 3년의 결정적인 이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대담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신 거예요. 교양 없이 의리 없이 박치기 일삼는 아웃사이더. 교양 없이 의리 없이 교양이나 의리란 말이
근대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죠? 교양이란 의리가 뭐냐면 의리 이거죠. 그죠?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 그죠? 이거란 말이야. 어? 의리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 그 의리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게 돼버린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 근대 시대 동안 있었던, 그지? 그래서 없이가 되는 거야. 의리 없이. 응? 왜냐하면 다른 의리가 생겨야 되는 거지. 응. 근대 시대 동안 응, 통했던 의리가 이제는 응? 도덕의 응? 부패한 관리, 응? 깡패, 응? 의리가 되어 버렸기. 응? 그것은 버려야 하니까. 응? 이 의리 중에 제일 그게 일제시대 때 그 김두한, 그지? 종로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동안 박정기 동안 종로에 조선인 그 상권을 보호했던 연세대 유도부 중심의 통일, 교육, 상징하는 인사처럼. 이게 옛날에 통했단 말이죠. 그렇죠? 통했단 말이죠. 교양도 어때요? 근대적인 교양이죠. 교양도 요거죠.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품위 또는 문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란 말이죠. 그죠? 품위를. 것인데 문제가 뭐예요? 이 품위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품위가 사회가 흔들리는데 뭐예요? 근데 어, 그 기반이 되었던 현대 사회가 붕괴하니까 어? 기존의 교양 교육이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품위라는 게 되게 웃긴단 말이에요. 어? 웃기게 돼버렸어요. 어? 그래서 없이가 된 거예요. 교양 없이. 그 교양 있는 게 좋고, 교양, 에티켓, 뭐, 교양, 그죠? 의리.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 있으면 좋겠지만, 없이. 어떻게 돼? 박치기 일삼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는 알죠? 아웃사이더 영어 아시죠?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아까 얘기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대표적인, 그지? 아까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러니까, 정통 서부기, 응? 인사, 인사이더, 인싸라고 그러죠. 중심이었다면, 음, 마카로니 윈스턴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뭐예요? 왕따를 자처하는, 음, 그죠? 그렇죠. 음, 그런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응? 그래서 인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싸를 얘기하면서, 인사이더죠, 이게. 응? 인싸 얘기하면서, 어,
약간 이상한 그 이중 감정을 느끼죠. 양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걸 정리하는데 법률, 규정, 지침, 관례 이런 것들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거죠. 불량 관리. 그죠? 이 불량 관리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요. 그, 어, 이 구로사와 아키로의 이키루라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최근에 올리버 하머너스의 리빙이라는 영화로 그대로 오마주죠. 거의 그대로 다시 만들었는데 원작은 이제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원작으로 하는 건데 이게 원작이고 이게 영화고 그다음에 이게 뭐라 그럴까 다시 만들었죠. 새롭게 이것도 영화죠. 그러니까 다시 구로사와 아키라고 거의 이키루하고 똑같이 52년도 거니까 오래됐잖아요. 이키루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주인공이 이거 요가우치 가까운 도시시청에 근무하는 노년의 남자인데 시민과장이라는 직책이 있지만 매일 출근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기계예요. 공무원, 이제 정확한 공무원도 그래요. 말수도 인강에도 서투른 그런 부인을 이룬 애들에게만 희망을 걸고 독신 생활했는데 약간의 저축당한 아들부와 살고 있어요. 갑자기 앞으로 3개월뿐이라는 위암 선고를 받은 게 사건의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만 부인과 따로 살림을 차리는데 혈안이 된 아들의 모습이 돼서 실망을 느끼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들 잘못 키웠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술과 빠친코 등의 쾌락에 의존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려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죽음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죠. 그 여직원을 우연히 만나서 인형 제조 공장에 일하고 있는 직공이 건강함과 생명력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뭔가 사소한 것이라도 배우고 창조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먼지가 뿌옇게 쌓였던 서류 도면에서 일거리를 찾아내요. 이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이들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 그 강요들이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걸 용감하게, 응? 용감하게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리빙, 그 영화한 거 똑같은 거. 영국의 반려죠. 딱 뭐, 그 모습이죠? 중절모 쓰고, 지팡이 짚고, 그죠? 그, 그 영화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응? 응? 법률 구정, 지침 관례를 원래 잘 지키던 이 관리가 어, 불량 관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엄정 보도, 정의 사회, 그런 액자가 있어. 액자 틀이죠. 틀 속에 갇혀 있었는데 집어던지고 재치의 구실을 잡는 열애 언론인. 그다음에 고상한 문화예술 걷어차버리고 속셈 까고 속셈을 드러내는 거죠. 돌아다니는 주정뱅이 게릴라. 이게 내 이상향이에요. 정치 행정, 경제 행정이고 언론이고 나발이고 이거 다 이거 전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대적인 근대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형태죠. 그거 다 신경 안 쓰는 거죠. 내가 유튜브라는 이유도 있어요. 유튜브가 뭐예요? 어, 눈치 없이 손나발 갖다 대고 소리 지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치? 손나발 뭐예요? 손에 대고 손나발 찾아보면 손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손나발 그러니까 저 뭐가 없어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너무 저항적이고 너무 저항적이고 혁명적이면 발표 매체를 구하기 아주 어려워지는데. 응? 그러니까 눈치 없이 손나발 갖다 대고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필자가 하는 제가 지금
진행하는 이 교수의 그래서 조건 없는 학교예요. 학교도 조건 없는 학교는 대학 저기 음, 저서는 음, 저작권 이런 위아 규제를 거르는 전혀 새로운 발견될 시대 지도자 방송 프로인 듯이 응? 왜 그러냐면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 유튜브 동영상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볼 수 있게 일부러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그러니까 손나발 부는 거랑 같은 형태죠. 손나발 갖다 대고 소리 지르는. 그지? 언제 튈지 어디로 튈지 규정도 언제 튈지 어디로 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죠.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 나도 몰라요 사실. 나도 잘 몰라. 좀 더 하고 있는 중이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데 길이 있겠냐고. 그죠? 맛깝다는 거는 맛깝다. 오열이나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맛겨루는. 그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이 유튜브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온갖 그 비판을 다 하는데 대답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막깝지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멋대로 구르고 더럽고 나쁜 인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신진 시인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 신진. 살아오는 동안 유명 정치인 서너 분 만났다. 생장 환경, 정치 노선 각기 다른 분들이었다. 공통점이 있다면 세 분 모두 심성 아주 착하여 모든 일을 사랑하고 개개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점. 그들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만나기 전엔 몰랐어. 이다지 착한 분이신 줄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바른 정치, 착한 정치란 구경조차 어렵다 하니 어찌된 일일까? 정치인들은 대체 누구 말을 들어서 매일같이 제정신 잃고 밥그릇질 싸움이나 한단 말인가? 그 외에 높은 분들도 만났다. 검경, 언론, 행정에 온종일 미소 달고 다니시는 분, 까닭 없이 비쳐 계신 분,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신 분. 제각각 모습은 달라도 소신은 하나 법률 규정 지침 공정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 그런데 세상에는 법률 지침 공정 때문에 안 될 일이 되고 되어야 할 일이 안 되는 일이 많고 많으니 어찌된 일일까? 법이고 정이고 그때그때 붙였다 뗐다 하는 애반견 귀싸대기를 입은 쯤이나 되는가 보다. 나는 나쁜 인간이 좋다. 교양 없이 의리 없이 박치기 사는 아웃사이더. 법률 규정 지침 관리 쓰레기통 처박히는 불량 관리. 엄정 보도 정의사회 액자 집어던지고 재치기 구역질 일삼는 열외 언론인. 고상한 문화예술 걷어차버리고 속셈 까고 돌아다니는 주정뱅이 게릴라. 정치, 경제, 행정이고 언론이고 나발이고 눈치 없이 손나발 갖다 대고 소리 지르는 언제 튈지 어디로 튈지 규정도 지침도 맛값지 못할 인간. 제대로 부르는 더럽고 나쁜 인간이 나는 좋다.